이번 보고서는 현대오토에버, 현대코퍼레이션, 테이펙스, 웰덱스, 코웨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오토에버고요. 실적 개선세입니다. 자, 매출액이 5,15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206억 원입니다. 그래서 YOY 대비해서는 44%, 79%큰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합병된 신설된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이 올해 1분기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IS와 ITO 부분 경우 코로나19 기저효과가 발생되는 환경 하에서 현대차 그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운영, 일원화로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모빌진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차량 제어의 기본 프로세서인 MCU, 그 다음에 반도체 AP에 적용되는 운영 체제를 말하고요. 모빌진을 전 도메인 확대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고 지난 10월 출시한 제네시스 전용 전기차인 GV60에 이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2024년도까지 현대와 기아차 전 차종에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또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는 데이터 분석과 개인화, 외부 서비스 연동 등 고성능 로직 처리와 같은 정복의 역할이 가능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차량 연동 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OTA, 클라우드 기반 차량 연동 서비스 등을 포함한 플랫폼 역할 및 각종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사의 성장성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차량만 만들면 현대오토에버도 달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코퍼레이션이고요. 매출액이 1조 2,535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42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QOQ로는 6%, 그 다음에 YOY 대비해서는 66% 매출이 성장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는 100% 이상, QOQ로는 40% 성장을 했습니다. 철강 부분의 수익 개선, 이 부분이 상당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각국 부양책과 중국의 생산 조절 정책 때문에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상승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지만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되면서 또한 철강 가격이 상승을 했고 EU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철강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서 수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제 상황적으로 좀 이런 거를 사실 운때가 맞았다라고 좀 표현이 되는 구간이지 않나 싶고요. 자,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이 굉장히 처음에 잘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차량 소재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석유화학의 경우도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해서 매출 증가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이제 베트남 11-2 광구, 그다음에 오만 LNG, 카타르 LNG, 그다음에 예멘 LNG 같은 경우들도 이제 지분 손익법이라든가 배당금 수익법이라든가 매출 총액이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주주총회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그리고 전기차 부품 제조 판매업, 그리고 친환경 소재 복합 소재 제조 판매업, 수소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의 관련 사업 4가지를 또 추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소라든가 다른 인프라에서의 그 에너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량 소재 부분이 요 앞에 부분 신선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위에가 원래 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현대코퍼레이션이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저는 잘 몰랐거든요. 몰랐던 기업이지만 뭔가 3가지의 이 사업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 중에서도 본업이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테이펙스입니다. 테이펙스는 제가 보자마자 이 종목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 한번 내용 보시죠. 자, 2차 전지용 테이프가 올해 전체 매출 성장을 이끌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5%가 증가한 96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 거래처에서 수량 증가와 거래처 다변화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소비재 사업 부분 매출의 경우 전년 대비해서 50.3% 증가한 46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의료용 리필 장갑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친환경 상품 매출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종이 빨대 등 친환경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고요. 향후 친환경 소비 트렌드 및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하여 친환경 상품 라인업 등이 확대되면서 성장성 등이 가세화될 거고
1분기 이제 총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68억 원, 영업이익은 69억 원 정도로 YOY와 QOQ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가보면 이제 웰덱스라는 기업인데요. 저도 이 기업은 또 처음 알았어요. 반도체 공정 기업이고요. 일단 구미 4공단 기존 생산 라인에 설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난 9월부터 하나가 라인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캐파가 2천억으로 500억 정도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5공단에 이제 400억을 투자해가지고요. 캐파 증설을 더 하고 있고 이계동에 대해서 올해 7월부터 본격 양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1,000억 원 정도의 캐파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캐파가 부족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국내 고객사 위주의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북미 반도체 업체들과 해외 고객사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확대가 되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어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분기는 지금 현재 국내만 매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45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19억 원. 그래서 YOY 대비하고 QOQ 대비해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꾸준히 국내 수요가 있고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증설이 전부 다 끝난다면 더 얼마만큼 올라갈지 기대가 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넷마블에서 이제 갖고 있는 코웨이입니다. 자,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1조가 살짝 안 되는 9,963억 원, 영업이익이 1,737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 매출액은 13% 늘었지만은 영업이익은 1.8%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는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은 서비스 매니저의 부분 파워베이스에도 불구하고 렌탈 판매 해지율 관리와 실적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 능력이 좋았다. 그래서 부합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와 말레이시아 이제 렌탈 계정은 순증 같은 경우 5만 계정과 13만 계정이라고 추가를 하고 있고 주가가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 11%나 하락을 했습니다. 방어주 성격 강함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이제 원인 파악을 해봤더니 금리 인상에 일단 한 몫으로 할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채권의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 상승 사이클은 이제 주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상관관계 봤을 때는 좀 민감하다. 그래서 금리 상승 수혜주인 이제 신한 지주와는 좀 반대의 느낌이고 기준금리 인상이 7월에 한 차례 더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코웨이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그때 한번 노려서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여름이고 뭐 더우면 뭐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들 더뭐 교체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태국법인의 성장에도 눈이 좀 뜨고 있는데 매출액 487억 원, 영업 적자를 또 기록하고 있고요. 계정수는 8만에서 9만 개 수정으로 추정되고 있고 순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넥스트 말레이시아로 이제 태국이 굉장히 좀 눈에 띄고 있다. 그래서 코웨이 같은 경우 뭐 사업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금리 인상 하나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생명을 안 되죠. 생명보험사라든가 그다음 손해보험사 이런 쪽에서 그 금리가 올라가면 어쨌든 수혜 주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채권 같은 걸 사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반대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오토웨이브고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항상 현대오토웨이브는 이런 구간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마지막일지 이렇게 레벨업 이제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줄지 이제 그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정말 감사하게 이제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본다면 월봉에서 쓰리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앞으로 높은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싶고요. 또 여기서 보면 또 플래티어하고 이제 또 규모로 또 한 것들이 있고 또 현대오토에버하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들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좀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네, 지금은 사실 조금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 패스하도록 하고요.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오늘 2.8% 올랐고, 그 전에 19,000원까지도 한번 올라갔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뭐 아까 세 가지 사업을 또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치를 보자면 20년도에 저가를 찍었다가 네, 실적 부분에서는 지금 턴어라운드에서 쭉쭉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고 특히 ROE가 10%가 넘는다라는 거 PER은 10배 이하 그리고 거의 5배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평가 구간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점을 찍고 지금 현재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물론 코로나 때는 이제 10,000원 근처 혹은 이제 10,000원 밑으로도 내려가는 결과가 있긴 했었지만은 그 특수한 상황이니까 거의 한 10,000원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크게 뭐 지금 월봉상으로는
근데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사실은. 요게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조금만 낮았으면,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여기 좀 내려오지 않을까요? 16,000원 정도로. 16,000원 대면은 그래도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 테이펙스도 아마 고점일 겁니다. 여기 계속 고점이라서. 네. 그쵸? 이런 식으로. 네, 너무 높아요. 테이펙스. 너무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긴 뭐 딱히 볼 수 있는 게 좀 없을 것 같고. 윌덱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월덱스가 또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주가를 한번 볼게요. 오늘 2.7% 올랐고, 저점 대비 4,000원 정도 올랐어요. 저점 대비 한 4,000원 올랐고, 4,000원이면 20% 정도 오르긴 했지만, 주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네, 3만원 고점 찍어놓고, 하락을 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지금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애매한 감은 있습니다. 근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어쨌든 반도체 수요가 계속되고 있고 가격도 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가능했지 않았나 싶고, 증설이 계속적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분명히 이 고점은 넘을 거란 말이죠. 한 번은 그걸 노리고 들어간다면 뭐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아직 하반기 되려면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월봉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보고 또 그 추후에 한 23,000원 한 번 정도만 찍어주면은 담아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올 때는 뭐 쌍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뭐 같이 또 나가고 이래가지고 매수일자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호재 있을 땐 같이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뭐 수급상이 문제는 없어 보이고, 재무표는 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네. 영업이익 순이익 ROE 뭔가 미쳤네요. 근데 PR 10배. PR 10배. 거기 배당금도 작년 기준으로 60원 줬고,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매출액이 절반 정도 되는 2,400억. 네, 좋은 종목이네요. 좋은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사봐도 되는 종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최근에 또 오늘 기준으로 또 반도체주들이 엄청 막 올라왔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아서 올라간 것도 있을 거라서, 또 반도체주가 뭐 높낮이가 요즘에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때 월덱스 좀 보다가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과감하게 좀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자,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일봉 먼저 보시면 바닥. 주봉상으로도 바닥. 거의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쪽 거의 끝에 지금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로 큰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정말 바닥입니다. 여기가 바닥이었잖아요. 여기가 바닥이죠. 바닥 거의 다 왔고, 그 다음 이제 코로나 바닥이 이제 54,000원인데 금리 인상이 만약에 7월에 코로나 바닥까지도 올 수도 있다는 가정은 좀 듭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사실 그럼 못 가는 이유도 있어요. 지분법에 의해서. 그럼 코웨이 사봐도 될 것 같네요. 진짜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웨이에 대해서. 네, 코웨이에 대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매매 주체를 보시면 기간이 좀 많이 빠져나가긴 했네요. 기간이. 근데 외국인이 뭐 오늘 빠져나간 거 말고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3월 달에. 2월 달도 한번 볼까요? 2월 달 이어지는 이 구간 거의 뭐 기간의 올매도. 네, 기간이 거의 2달 정도 줄기차게 팔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2달 동안 쭉 내려오지 않았나 싶고요. 결국에는 그 채권 쪽 가격하고 연동해서라고 본다면, 롱 포지션 보고 생각한다면, 이 결국에는 금리가 이제 인상이 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멎고 나서 아까 기사에 나왔지만 6월 혹은 7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이제 4월에 한 번 했으니까 아마 다음 달 5월에도 뭐 시사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상반기 기준으로 만약에 미국과 한국에서 다 올리고 나서도 또 올린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는 코웨이 주가는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거의 진짜로 코로나 주가 정도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거기까지 간다면 지금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도 또 마찬가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역사상 저점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또 이제 그 연 중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배당주에 대한 소식도 뭐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때 사야 된다, 뭐 배당주는 이때 사야지라고 하면서 또 배당이 좀 많이 주는 회사들 찾다 보면 뭐 코웨이도 저평가에 뭐 여러 가지 고민했을 때 사볼 만한 주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딱히 뭐 공시되어 있는 것도 없고, 여기서 또 넷마블 같은 경우에 요런 데서 투자를 좀 잘 하죠. 또 여기서 또 지분을 또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주가 부양을 하려고 아무래도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넷마블에서 캐시카우로 이제 영입을 한 코웨이이기 때문에, 코웨이가 비단 지금 뭐 회사가 돈을 못 벌거나 적자에 허덕일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가 아까 나온 대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금리 인상을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어요. 미국
제외하고는. 그래서 미국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은 있겠죠.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차이는 좀 버틸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웨이 정말로 이제 한 번 정도 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를 보고 매수나 매수의 시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뉴스 기사와 또 보고서 중에서 좋은 종목들, 웰덱스도 지금 그렇고 가격적으로나 이제 여러 가지 적으로 봤을 때 이제 회사가 또 위험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코웨이가 또 눈에 띄는 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보고서를 봤었을 때 수익이 좀 좋았거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랬고 이노와이러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투자하고 있는 MC넥스도 지금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코웨이도 지금 네, 눈에 띄네요. 그래서 코웨이도 조만간 자금이 생기면 소액부터 시작해서 좀 매수를 들어가서 뭐 더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대로 같이 보고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